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로블티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도요타에서 새롭게 나온 5세대 모델로 출시된 라브4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예,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라브4가 이제 하이브리드 4륜구동, 2륜구동 그리고 가솔린 2륜구동으로 세 가지 모델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5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고 나서 되게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그렇다고 이게 4세대 모델을 많이 도로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4세대 모델도 거의 월 한 200대씩은 꾸준히 팔려서 이제 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1년에 한 2000대 정도는 그래도 팔았던 모델인데 이제 5세대 모델이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좀 둥글둥글 하면서도 약간 밋밋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번 5세대 모델에서는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그런 육각형 형태의 그런 모습을 약간 디자인을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헥사곤 형태의 디자인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그릴 같은 데도 그죠? 보이죠? 확실히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그릴이나 아래 범퍼 쪽도 거의 뭐 헥사곤처럼 육각형 모양을 디자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디자인들이 곳곳에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장은 한 4600 정도 되는 전장이고요. 전고하고 뭐 휠베이스나 전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자막으로 적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게 예전에는 제가 볼 때 이런 라인이 아니었는데 점점 라인을 보시면은 렉서스와 가까운 그런 모습을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A필러에서 이제 뭉툭하게 떨어지는 그런 예전 구형 모델을 봤었는데 지금은 끝에 스포일러까지 역할을 해주는 날카롭게 해서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테일램프를 보시면 테일램프도 입체적으로 굉장히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서 뒤에 더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헥사곤 형태의 디자인을 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앞에서 프론트 범퍼하고 그런 그릴에서도 느낀 것처럼 전체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도 그런 육각형 형태가 계속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아래에서도 범퍼 쪽에서도 보이고, 그런 걸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쪽에서 강조하듯이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셔도 이쪽에서도 막 그냥 육각형 형태가 계속 보여요.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 자체가,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요타에서 발표한 그런 디자인의 모토도 육각형 형태의 그런 헥사곤 트림을 얘기했다고 하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 4륜구동이고요. 이제 타이어를 보시면은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550 18인치로 전륜 소리는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2550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8인치 타이어로 이제 주행 성능에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고, 뭐 연비가 부족, 타이어가 이제 휠 사이즈가 커가면서 연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비는 전혀 거의 공인연비 한 15km 정도 나온다고 하고,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15km 이상은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키가 적용된 이제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브4 하이브리드 실내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도어 오토라고는 안 써있지만 전좌석이 다 오토로 원터치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뒷좌석까지도 윈도우가 다 원터치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재나 마감 같은 게 렉서스 이제 하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렉서스가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좀 평범하면서도 소재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이런 데를 보시면은 고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손 넣고 당기고 할 때도 상처나 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무가 되어 있어서 예방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모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 아까 말한 헥사곤 그런 디자인이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다 모든 군데에 차량 전체에 걸쳐서 그런 느낌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라브4라고 차량 이름도 되어 있고, 이쪽이 생각보다 차량에 비해서 컵홀더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보시면은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 럼버 서포트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페달은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운전할 때 좀 편하게, 지금 이 커버가 접혀 있는데 커버를 좀 치우시면 이게 브레이크 페달 넓게 되어 있고, 보시면 오토 하이빔하고 열선, 그리고 열선 핸들,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여기 수납함도 여기 있어가지고 뭐 따로 뭐 카드나 이렇게 아파트 주차 카드나 자주 사용하시는 뭐 지갑 같은 것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계기판에 LCD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운데 부분만 LCD로 차량 정보, 뭐 지금은 에코 모드여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노멀로 하면은 흰색, 스포츠 모드로 하면 이렇게 레드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얼이 있어요. 이쪽으로 스포츠 노멀 누르면은 노멀이고, 오른쪽으로는 스포츠, 왼쪽 에코. 보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고 오토 홀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고, 안쪽에는 USB하고 파워아울렛도 함께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B가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안쪽에도 지금 수납함 안에도, 이 안에도 지금 USB가 적용이 되어 있죠. 스마트 키는 의외로 좀 평범하고 좀 단순한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핸들 부분에 이쪽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 앞에 차간거리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차선 이탈 방지하는 옵션, 그리고 모드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오디오 컨트롤러 모드이고요. 이쪽에서는 트립 정보창을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볼륨 조절하고 정보창을 하면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문이 지금 열려 있어서 문을 닫고, 지금 연비가 18.9를 찍고 있죠.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정보나 뭐 차량 배분 같은 구동력 배분이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터치도 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내비게이션도 안내도 잘하고, 근데 보면은 이런 홈을 눌렀을 때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런 게 약간 좀 싼 느낌이 들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여기까지 또 내비게이션이 좀 크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약간 좀 저렴하게 느낌이,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버튼도 그렇고요. 뭐 소재 마감이 좀 아쉬운 거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납함도 또 따로 이쪽에 글로우박스 위로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2단으로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 적용. 이쪽이 특이한 게 온도를 조절하는데 이쪽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아까 도어 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 아마 스크래치를 예방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고요. 버튼 시동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스타트라고 써있지 않고 파워라고 써있습니다. 파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느끼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라브4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성비에 굉장히 치중을 한 모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차량 가격도 그렇고 뭐 성능이나 연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소재 자체를 고급스럽게 하거나 좀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 가성비에 치중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마감이나 좀 옛날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차는 5세대 모델이고 신차 모델인데 좀 구형틱한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드는 그런 느낌. 이런 썬루프 버튼들도 보시면은 나쁘진 않은데 약간 구형 느낌. 요 라이트도 지금 호박등이거든요. 요새 LED가 많이 적용되는 추세인데도 그런 느낌과 이런 버튼. 네,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뒷좌석도 이게 차량이 한 4600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휠베이스도 꽤나 넓은 축에 속해가지고 뒷좌석 후륜 서스펜션이 이제 멀티링크가 아니란 점 빼고는 앉는 자리도 굉장히 편해 보여요. 제가 한번 직접 앉아보면은, 이게 제가 운전할 때 지금 시트 포지션 제 180키를 맞춰놓고
시트 포지션은 되어 있는 상태고, 뒷좌석 할 때 무릎 하나 이상의 여유 공간이 나오고, 은근히 헤드룸 자체가 제가 앉은 키를 작은 편도 아닌데 헤드룸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괜찮고, 리클라이너가 지금 시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클라이닝이 되는지. 리클라이닝을 되지는 않네요. 리클라이닝까지는 안 되는데, 리클라이닝은 안 돼도 이게 앉는 각도가 굉장히 편하네요. 이게 서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누워 있어 가지고 폴딩은 되는데 리클라이닝은 안 되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앉아 있는 각도가 꽤 승차감이 편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새 차여가지고 뭐 짐은 안 실어 놓으셨는데 차주분께서 여기 어느 정도 꽤 넓은 공간과, 그리고 안에 열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들어있고, 여기 시트 폴딩까지 하면은 엄청난 짐을, 차량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을 둘러보시는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차량 직접 탑승을 해가지고 라브4 하이브리드 느낌이 어떤지 한번 시승 느낌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로블TV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제가 이제 실내 먼저 보여드리고 시승 주행 느낌을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뭐 외관도 소개시켜드리고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요타에서 이제 5세대 모델로 풀체인지된 라브4 4륜구동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단 실내를 보시면 굉장히 좀 단촐한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요새 차들이 워낙에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도요타 위에 럭셔리 브랜드라고 나오는 렉서스가 있기 때문에 렉서스하고 아무래도 차등의 그런 차이점이나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렉서스의 품질로 가지는 않는다는 게 보통의 생각이죠.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가성비를 중시한다 그러죠.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거는 5세대 라브4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 라브4 4세대 모델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모델을 타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타본 적은 없고 5세대 모델을 처음 타봤는데,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라브4 2.5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가솔린 모델과 2륜구동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4륜구동 하이브리드 모델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2륜구동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한 4천만원 언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가격은 제가 이제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400, 500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제가 볼 때는 수입차를 사고 연비 효율도 좋은 하이브리드 엔진에, 그리고 뭐 SUV 차량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차량이 굉장히 커요. 사이즈로 보면은 한 렉서스랑 따져서 비교를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X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차량 크기, UX가 렉서스에서 새로 나왔는데 완전 컴팩트 SUV로 나왔잖아요. 디자인이 예쁘게 해서. 근데 그 차량보다는 조금 커요. 차량 전장 자체도 모두 살짝씩은 라브4가 크기 때문에 재원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한 NX 정도 하이브리드 가솔린을 쓰고, 그리고 이제 차량 크기 뭐 아니면 휠베이스라든가 그걸 비교했을 땐 딱 경쟁 모델인 것 같은데, 가격을 따지면 훨씬 저렴하죠. 도요타가 아무래도 브랜드 차이도 있고 소재 차이도 조금씩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그래서 도요타가 이번에 예전에 라브4 4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보이긴 하지만 자주 못 봤어요. 진짜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도요타에 라브4라는 모델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저도 잘 몰랐습니다. 5세대가 나와가지고 보게 된 건데, 지금 제가 예전에 출고, 이 차량 이제 지인분인데 친한 형님이 출고하실 때 제가 출고장에 가서 영상을 올렸고, 여기 올려드릴게요. 아이카드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어서 차를 이제 형님한테 받아가지고 시승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넣으시면 기본 한 3달 정도, 예전에 4세대 모델은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차도 많이 안 들어왔을 테고. 근데 지금 계약량이 많아가지고 한 3개월은 기본으로 기다리셔야 되고, 할인도 아예 없습니다.
재구매 할인만 있다고 하시네요. 토요타 사셨던 분들 그 정도만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영상을 찍기 전에 한 30km 40km 정도 차를 탔어요. 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도로 좋자 뭐지? 고속도로 주행보다도 이제 일본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내 막히는 정체 상황에서도 연비가 좋게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막히는 길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골고루 달려서 한 40km 정도 달려본 결과 연비를 리셋하고 갔더니 18.9km, 19km 가깝게 찍혔거든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이제 연비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이브리드 이제 EV 모드 있잖아요. 전기 모터와 엔진이 이제 가솔린 엔진이 왔다 갔다 변환할 때 그런 이질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그런 이질감이 적어졌고, 그런 이질감을 좀 느껴지는 게 싫으셔도 이 정도의 뭐 편의성과 연비 효율과 그리고 가격대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 차가 4,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등록세 빼고. 그러면은 4,500만원이면 여러분 그랜저 값이에요. 그랜저 풀옵션, 그랜저 하이브리드. 물론 세단하고 SUV 차이긴 하지만 4,500이 또 뭐가 있죠? 팰리세이드 아니면 산타페, 소렌토 이런 것도 옵션 좋게 나오면 4천만원 넘어가니까, 그렇게 따지시면은 또 내구성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일본 차량들이. 토요타 실제로 렉서스 타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센터 예약이나 뭐 정비 이런 것도 되게 독일차와 다르게 잘 된다고 하고, 고장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장고장이 없어가지고 오래 탄다고 실제 오너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물론 제가 라브4를 말씀드린 게 모른다 그랬잖아요. 라브4 4세대 모델을 몰랐는데 5세대 모델을 보고 영상 찍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가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어가지고, 물론 2륜구동, 4륜구동의 옵션도 좀 차이가 있고, 뭐 그런 4륜하고 2륜 차이의 구동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새는 많이 4륜구동을 선호를 하시니까, 솔직히 승용차도 4륜구동을 요새 많이 뽑으시잖아요. 뭐 포매틱, 엑스드라이브, 뭐 콰트로 이런 것처럼. 국산차들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엑스트랙이라 그래가지고 4륜구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따지면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쓰셔가지고 어차피 1년 2년 타고 팔 거 아니니까 한 500 정도 더 쓰셔서, 500만원 차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쓰셔가지고 4륜구동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브4 하이브리드 이게 연비하고 효율성은 좋은데 출력이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게 지금 새 차요, 1000km도 안 뛴 아주 따끈따끈한 새 차여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나눌 수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이제 다이얼을 통해서 돌려주면은 계기판에 LCD 계기판 이제 붉은색 레드로 컬러가 바뀌면서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여기서 엑셀의 반응이나 아니면 뭐 차량 가속력 같은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보는데 2륜구동 하이브리드하고 4륜구동 하이브리드하고 또 출력이 달라요. 이게 그 엔진에서 전해지는 출력이 하이브리드 가솔린하고 합쳐지면서 2륜보다 4륜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높은 그런 출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봤고요. 고속도로 올려서도 여전히 연비는 좋습니다. 일단 19km 정도는 꾸준히 찍히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밟아서 이제 가속력이 어떤지 느껴보고 싶은데 차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어요, 밟기는. 일단 그리고 시내에서 아까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엑셀 페달 자체가 오르간 페달이어가지고 페달 밟는 그런 오른 페달 확실히 발에 무리도 덜 가고 운전할 때도 장거리나 뭐 단거리 가다서다 할 때도 편한 건 사실인데, 브레이크 느낌이 살짝 좀 달라요. 일반 차량들하고 다르게 되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솜사탕 밟는 느낌? 제동이 안 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브레이크의 그런 담력 같은 게
페달 담력이 살짝 되게 스무스하게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딱 밟아서 꽉 눌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브레이크가 밟아지네?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인지 아니면은 뭐 도요타 차량의 특성인지 그거는 좀 더 타보고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브4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에 내비가 아틀란 맵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아틀란 맵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이제 사제 애프터 내비게이션처럼 아틀란 맵 터치도 되고 다 길 안내도 잘 되고 뭐 업데이트나 이런 실시간 예전 팁팩 같은 것도 다 적용이 되고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아틀란 맵이 요 계기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기판에 적용이 돼서 물론 그 화면을 전체를 옮겨다 놓진 않지만 뭐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듯이 방향하고 몇백 미터 가서 어디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의 방향은 보여주고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은 점이 아닌가. 연비나 뭐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엔진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가속력이 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속은 잘 되고 그리고 안정감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차선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해서 지금 활성화 시켰는데요. 손을 놓고 운전을 하면 금방 핸들 잡으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차선을 거의 뭐 끝에서 붙어가지고 차선을 이제 핸들을 개입해가지고 해주는 것보다도 좀 더 좋은 센서가 적용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하면서 차선의 가운데를 맞춰가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살짝 사용해보고 시내에서도 해봤는데 개입은 하는데 금방 핸들을 바로 놓자마자 뭐 한 10초도 안 돼서 바로 잡으라는 그런 알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옵션들도 다 돼 있고 뭐 진짜 없는 옵션이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봐도 버튼도 거의 다 꽉 차 있고 멍텅구리 버튼 여기 하나가 있긴 한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터치가 되는 내비게이션은 좋지만 큰 패널 안에서 화면 패널이 좀 작은 거는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터치되고 옆에 이런 버튼 눌러주기 직관적이어서 편하긴 하지만 또 약간 올드한 느낌도 들고 그런 거는 뭐 차량의 이제 브랜드나 아니면 차량이 그런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도요타에서 새로 나온 5세대 풀체인지 라브4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일단 가성비가 좋다는 거, 가격 대비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웬만한 옵션 다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통풍 시트나 오토홀드, 전자 파킹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비게이션 터치도 되고 뭐 계기판도 LCD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 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블로블TV가 이제 오늘 시승한 모델은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더블로블TV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더욱 많이 시승하고 많이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